안녕하세요. 정경민 변리사입니다. 네, 영화 다들 좋아하시나요? 저도 영화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영화를 못 가서 매우 아쉽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볼 수 있는 것도 꽤 많아져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보면은 특허 얘기가 좀 몇 차례 등장하기도 했는데 혹시 알아차린 분들이 좀 계실까요? 변호사와 관련된 내용은 수도 없이 등장하죠. 변호사가 주인공인 영화도 많고, 하지만 이제 특허나 변리사와 관련된 내용은 잘 등장하지도 않고, 등장하더라도 곁다리로 스쳐 지나가는 정도에 불과한데요. 예를 들면 스카이캐슬 1화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변리사인 엄마가 나왔지만 코디네이터가 직장맘은 선택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선택이 안 된다든지, 드라마 가족입니다의 추정현 씨가 변리사 출신님 설정을 나왔지만 생각보다 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죠. 이제 영화에서 다룬 특허 이야기는 이제 관심이 없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장면이 많지만, 저야 이제 직업이다 보니 한번 딱 나오면 이제 저거 하고 이렇게 캐치를 해두거든요. 같이 영화 본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줘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알고 보면 사실 영화를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이번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국내외 영화에서 특허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다뤄졌는데, 실제로 법적으로는 그런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시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정석, 윤하가 주연한 엑시트 많이들 보셨나요? 네, 저도 가서 봤는데요. 보신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엑시트? 엑시트에 무슨 특허가 나와? 그렇죠. 특허라는 단어는 사실 나오지도 않았고, 이 스토리라고는 주 주인공이 열심히 이제 안전한 곳을 대피하는 게 주된 스토리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스토리의 발단과 특허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영화 엑시트는 한 연구원이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내 거를 회사가 뺏어가 놓고서는 어떤 보상도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독가스를 이제 방출하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시작이 되었죠. 특허법은 아니지만 발명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발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기술이 개발되면 그 새로운 기술의 주인이 회사인지 아니면 그 기술 개발에 성공한 직원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회사는 당연히 회사 거지 라고 하고 싶고, 직원은 당연히 내가 개발했으니 내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기술의 소유권에 대한 고민은 결국 그 보상에 대한 문제로 확장이 됩니다.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직원들은 사기가 감소할 뿐만이 아니라 기업과 종업원 간 소송이 벌어지는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직원이 경쟁사의 기술을 유출하는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한때 이 회사와 직원 간의 분쟁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 직무발명입니다. 발명진흥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축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직원이 업무에 관해서 발명하게 되면 직무발명이 됩니다. 직무발명이면 그게 바로 회사 발명이 되는 거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직무발명이면 회사는 직원이 그 특허를 받더라도 그 발명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또 직원이 직무발명을 할 경우에 모든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회사가 양도받기로 사전에 포괄적으로 계약할 수가 있다. 그 직무발명에 대해서만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이를 이제 예약승계 규정이라고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예약승계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발명이 아닌 발명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않다는 점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이제 회사에게 발명을 양도하기로 한 계약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미 되어 있지 않다라면 회사가 발명을 당연히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약승계 규정이 없다면 발명을 할 때마다 회사와 직원이 개별적으로 협상을 해야 되겠죠. 직원이 발명한 거를 이제 회사에게 넘겨주는 양보를 한 발 했으니 이제는 회사도 한 발 양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직무발명이 되어서 직원이 회사에게 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면 법문상 회사는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줄 의무가 생깁니다. 회사는 보상 형태, 보상의 기준, 지급 방법에 대해서 보상 규정을 작성하고 알려야 합니다. 보상 규정의 작성에 관해서 종업원과 협의를 해야 되고요. 이대로 모두 해피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상이라는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싶고, 자기 발명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보이고, 주는 사람은 적게 주고 싶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발명 같고, 그러다 보니 아직도 종종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휴대폰 자판 천지인 발명 보상금으로 꼴랑 10만 원 줬다가 소송 가서 몇 억 벌어졌다는 얘기는 상당히 유명한 얘기죠. 직무 발명 보상금에 대한 얘기를 쭉 했어요. 왜 엑시트가 시작이 되었는지, 결국 이제 마음 아픈 한 연구자의 보복 행위로 시작이 된 거죠. 물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발명에 대한 보상이 적게 되는 것이 발명가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특허와 관련된 영화 얘기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